자, 마지막으로 기브미 스포츠입니다. 손흥민에게 6점을 줬고요. 원래 자리가 9번이 아닌 선수에게 기대했던 홀더 플레이를 아주 잘해낸 것은 아니지만 후반전 솔랑키 투입 후 최애 포지션으로 이동해서 뛰었다. 공격 진영에서 공을 잡을 때 토트넘이 좀 더 위협적으로 보이게 했다. 자, 티모 베르너에게 4점을 줬습니다. 독일산 윙어는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자신이 골을 넣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반전 끝나고 교체된 게 전혀 놀랍지 않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오늘은 좀 나긋하게 차분하게 좀 낮은 목소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트넘이 간밤에 유로파리그 레인저스와 경기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이죠. 셀틱과 함께 양대 명문입니다. 글라스고를 연고로 하는 팀들인데 레인저스의 홈구장인 이브록스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셀틱하고 굉장히 라이벌 의식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셀틱 감독 출신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굉장히 또 야유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포스터 골키퍼도 셀틱에서 뛴 적이 있고요. 자,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레인저스가 상당히 경기를 잘했습니다. 토트넘이 굉장히 부진했고요. 전체적인 기록면에서 뭐 점유율은 토트넘이 앞서긴 했습니다만 뭐 슈팅이라든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드는 빈도라든지 토트넘이 최근에 계속 이어오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도 승리를 못하게 되면서 맨시티 원정에서 정말 그 승리한 대가를 너무 오래 치르고 있습니다. 5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승리에서 좀 땡겼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 나머지 경기에서의 그 기쁨, 승점 이런 것들을 좀 할부로 지급하는 느낌입니다. 맨시티 승리의 어떤 대가를. 자, 손흥민 선수 선발로 출전을 해서 풀타임 뛰었습니다. 톱으로 나왔습니다. 솔랑키 선수를 벤치에서 출발을 시켰고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원톱으로 나와서 경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번 경기가 유럽 대회 65번째 출전했습니다. 스티브 페리만하고 그동안은 이제 64경기로 동률이었거든요. 토트넘 소속으로 유럽대회 경기 출전 횟수가. 근데 단독 4위에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기록 보시면은 해리 케인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위고 요리스 또 벤 데이비스 이렇게 손흥민 선수보다 많은 유럽대회 출전 경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선 경기 지타 경기 기록들을 갈아치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케인까지는 몰라도 요리스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물론 벤 데이비스도 현역이기 때문에 벤 데이비스가 지금 부상 중이지만 돌아와서 계속 경신할 수도 있고요. 손흥민 선수하고 동률이었던 스티브 페리만은 이제 토트넘 역대 모든 대회 경기를 통틀어서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레전드 수비수죠. 역대 866경기, 예, 토트넘 소속으로 유럽대회에 우승했었고, 참고로 손흥민 선수는 이제 유럽대회에서 25골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넣고 있습니다. 케인이 45골인데, 뭐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역대 2위, 네, 유럽대회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토트넘은 상당히 부진한 경기를 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슈팅 3개밖에 없었고요. 골도 하나밖에 없었고, 전체적으로, 상대가 토트넘이 워낙 늘 뻔한 축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포로가 올라왔을 때 그 뒷공간을 자주 치는 모습, 우도기가 올라왔을 때 그쪽을 자주 치는 모습, 상대가 이렇게 좀 누구를 만나든 토트넘의 약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자, 손흥민 선수 풀타임 뛰었습니다. 90분 뛰었고요. 볼터치 39번. 볼터치 횟수가 풀타임인데도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건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박스한 볼터치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원톱으로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 개인도 고전을 했지만 전체적인 팀 플레이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죠. 슈팅은 딱 한 번 때렸고요. 패스 27번에서 22번 성공시켰습니다. 그중에 키패스는 한 번이었고요. 근데 이날 기록적으로 보면 키패스는 하나였지만 상대를 벗겨내는 패스워크 또 예측을 깨는 패스 시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 감각이나 이런 건 좋았어요. 특히 이제 중앙보다는 측면에 나왔을 때 인상적인 패스워크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토트넘은 이날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승점 11점. 네, 유로파리그에서 레인저스 이날 상대팀이 레인저스하고 또 루마니아의 FCSB하고 동률을 이루게 됐고요. 골득실 차이로 이제 9위인데 16강 직행을 하려면 이제 8위를 해야 되거든요. 경쟁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그룹 페이지가 지금 2경기가 남아있는데 1월 24일에 호펜하임전, 1월 31일에 엘프스부르와의 홈경기 이렇게 2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지 주요 매체 평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개 매체 가져왔습니다. 풋볼 런던, 그리고 이제 기브미 스포츠, 스탠다드, 그리고 스포츠웹, 이렇게 4개 매체 가지고 왔고, 요즘 구영민이 평점만 포트모포를 가지고 오고 평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포스터 골키퍼가 이날 선방을 많이 해서 최고 평점 받았고요. 베르너가 와, 진짜 이 친구는 정말 와, 역대급이라고 생각했던 경기보다도 더 부진한 경기들이 꾸준히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굉장히 부진했고요. 전반전 끝나 교체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평점이 높지 않죠. 교체 선수들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경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별 평가 내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풋볼 런던인데요. 손흥민에게 5점을 줬습니다. 중앙에서 뛰었던 캡틴은 경기 초반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약한 슈팅을 때렸고, 왼쪽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였지만 성과는 없었다. 다음은 티모 베르너 2점. 풋볼 런던에서 2점 잘 안 준다만 하면 초반 아쉽게 빗나갔던 가마차기를 제외하면 따로 적어둘 만한 활약이 없을 정도로 고전했다. 볼 컨트롤은 엉망이었고 판단력은 부족했다. 하프타임에 교체될 정도로 정말 끔찍한 경기력이었다. 정말 이 친구는 좀 뭔가 좀 상담 같은 걸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가진 기량조차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브 비스마입니다. 4점. 전반전엔 경합 상황에서 상당히 약한 모습 보였고 경기에 즉각적인 임팩트를 주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쉴 예정이다. 리그 경고 5장째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말 경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비수마하고 또 벤탄쿠르도 지금 자국 경기 못 뛰잖아요, 리그 경기를. 그렇기 때문에 비수마하고 벤탄쿠르가 가급적 많은 경기 시간을 소화를 해줬어야 되는데 워낙 경기력이 안 좋아가지고 비수마도 일찍 뺐습니다. 자, 아치그레이에게 6점을 줬습니다. 18살짜리 선수가 센터백으로는 처음 선발 출전한 경기다. 견고한 수비를 보여줬고 헤더도 많이 따냈고 볼 간수도 좋았다. 실점 정면에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본래 포지션이 아닌 위치에 출전한 어린 선수 치고는 잘 해냈다. 라드 드라구신에게 7점. 그레이를 잘 이끌려고 노력했고 여러 차례 상대 공격을 끊어냈다. 자, 스탠다드 보겠습니다. 이건 댄 킬패트릭 씨가 평점 매겼는데요. 역시나 손흥민 선수에게 다른 매체들보다도 낮은 평점을 줬습니다. 4점 줬고요. 9번 자리 그러니까 킬패트릭은 손흥민이 톱에 나오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손흥민이 톱에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평점도 낮게 줘요. 9번 자리에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일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 마지막 30분 동안 윙어로 옮겨서 뛰었는데 그 전까지는 기여도가 없었다. 자, 티모 베르너 3점. 볼 간수가 정말 엉망이었고 좋은 위치에서 잡은 초반 찬스는 날려버렸다. 하프타임에 교체된 독일인에게는 또 한 번 힘든 밤이었다. 다음은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6점 줬고요. 동점골 과정에서 솔랑키의 컵백을 교묘하게 넘겨주며 기여했다. 위험지역에서 몇 차례 프리킥을 따내기도 했지만 경기에 녹아들지 못했다. 이 친구가 메디슨에게는 항상 1점씩 더 주고 손흥민한테 1점씩 깎는 느낌이 드는 댄 킬패트릭 씨입니다. 자, 클루셉스키에게 7점 줬습니다. 결정적인 동점골로 또다시 자신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솔랑키에게 7점 줬습니다. 클루셉스키의 골을 도왔고 공격진 최전방에서 상대를 흔들며 기회를 만들어냈다. 페드로 포로 4점. 이가마네가 자기 뒤로 들어가는 걸 놓치면서 선제골을 내줬다. 후반에 낮게 깔아찬 슈팅은 좋았지만 최고의 모습을 보일 때와는 거리가 먼 활약이었다. 휴식이 필요해 보인다. 손흥민한테도 휴식이 필요해 보인다는 얘기 좀 써주지. 자,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에게 무려 9점을 줬습니다. 후반 막판 데저스의 결승골과 다름없는 슈팅을 눈부신 선방으로 막아내면서 토트넘을 지켜냈다. 자, 마지막으로 기브미 스포츠입니다. 손흥민에게 6점을 줬고요. 원래 자리가 9번이 아닌 선수에게 기대했던 홀더 플레이를 아주 잘해낸 것은 아니지만 후반전 솔랑키 투입 후 최애 포지션으로 이동해서 뛰었다. 공격 진영에서 공을 잡을 때 토트넘이 좀 더 위협적으로 보이게 했다. 자, 티모 베르너에게 4점을 줬습니다. 독일산 윙어는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자신이 골을 넣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반전 끝나고 교체된 게 전혀 놀랍지 않다. 진짜 베르너 걱정입니다. 그냥 이게 뭐 응원 아니면 뭐 비판 이걸 떠나가지고 멘탈이 너무 붕괴가 된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워요. 자, 페드로 포로입니다. 4점. 자, 공격할 때는 위협적이지만 공을 갖고 있을 때 불안하고 수비 복귀에 어려움 겪는다. 레인저스가 늘 포로의 뒷공간을 노렸는데 자주 성공했다. 그런 시도가. 자, 우도기에게 5점을 줬습니다. 왼쪽 공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체르니의 움직임 막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체르니가 이날 굉장히 레인저스 오른쪽 공격을 굉장히 잘했죠. 벤탄쿠르 5점. 징계로 리그 경기 뛰지 않는 상황인지라 폼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공을 갖고 전진할 기회가 있었지만 속도를 늦추고 백패스를 하면서 안전하게 간수하는 쪽을 택했다. 마지막으로 브레넌 존슨입니다. 5점.
커리어 하이 시즌인데 이번 경기는 최악 중 하나였다. 찬스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후반 15분에 교체가 됐다. 뭐 존슨의 경기력은 늘 별로예요. 골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인 거지. 이날도 좀 아쉬운 찬스를 많이 놓쳤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주말에 사우스햄튼 원정 경기 리그 가고요. 다음 주 금요일 새벽에는 맨유하고 이제 카라바오컵 홈 경기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승컵 한번 따야죠. 자, 그 뒤로는 리버풀하고 홈 경기, 또 누누 산투 감독의 노팅엄 원정. 일정이 쉽지 않아요. 12월 거의 절반이 좀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이달에만 남은 경기가 5경기입니다. 그렇다고 1월 초에 쉬는 것도 아니고요.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지금 부상자가 안 그래도 많은 상황인데 더 나올까 봐 걱정이 되고, 흐름이 안 좋은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이 12월 1월 달이 고비입니다. 박싱데이 고비를 과연 엔지 감독이 살아서 넘길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보겠고요. 근데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들으시는 분들께 죄송하고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빨리 낫고 돌아올게요. 요즘 이래저래 일이 많아가지고 과로를 했나 봅니다. 여러분도 참 문관수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